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명절에 언제 내려올 거야? 이번에 내려올 때도 그때 사온 빵이랑 케이크 좀 사오면 안 될까? 그때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말이야. 아, 형님, 그렇잖아도 형님한테 막 연락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조금 전에 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이번 명절에는 그냥 내려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래도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혹시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렵게 말을 꺼내고 있었는데요. 순간 형님이 버럭한 채 외쳤습니다. 동서, 지금 임신 유세 부리는 거야? 네? 임신 유세라뇨? 이러니까 임신한 여자들이 어디 가나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 동서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동서가 안 내려오면 나머지 사람들이 동서복까지 다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럼 설마 서방님도 안 내려오는 거야? 아무래도 출산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 언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그이도 그냥 안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많은 일을 누가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첫 출산할 때는 예정일보다 늦게 나온다고 하던데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 형님이 싸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이는 모습에 제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형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내려가도 만삭이라 일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지금 몸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누가 임신을 하라고 시켰어? 그건 동서가 선택한 거잖아. 그냥 우리처럼 딩크로 살던지 할 것이지. 굳이 임신을 해서 이 사다를 만드냔 말이야.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네요. 내가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 둘이 좋아서 임신해놓고는 그 피해를 왜 내가 봐야 하냔 말이야. 괜히 임신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내려와. 저번에 보니까 다른 임산부에 비해서 배도 별로 안 나왔더구만. 뭘 그렇게 엄살을 피우고 난리야. 형님이 막무가내로 내려오라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더 이상 통화하기 힘들 것 같네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동서, 지금 막 나가자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냐고. 형님, 더 이상 대화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전화 끊을게요. 라며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때쯤은 출산 예정일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에 시어머님이 내려오지 말라고 전화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형님이 막무가내로 내려오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님에게 전화가 오기 전 시어머님이 전화해서 신신당부를 했으니까요. 예, 괜히 오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 이번 명절에는 절대 내려오지 마라. 알겠니? 네,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감사하긴. 혹시 먹고 싶은 건 없는 거니? 막달이라 그런지 막 땡기는 건 없고 좀 힘들긴 해요. 당연히 그렇겠지. 잠을 잘 때도 힘이 들고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요즘 같아서는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야. 나중에 출산하고 나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다.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신 전이랑 갈비찜은 먹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거야 네 시누이 올라갈 때 전해주라고 하면 되는 거지. 네? 아가씨한테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순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급히 대답했는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로 내려올 생각하지 마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라며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님과는 반대로 형님이 전화로 난리를 치는 모습에 조금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퇴근 후 집에 온 남편 눈치를 살피다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님은 내려오지 말라고 하시던데 혹시 들었어? 그렇잖아도 나한테도 전화하셨더라고. 저기 근데 말이야, 형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형수님이? 근데 형님은 막 화를 내면서 무조건 내려오라고 하더라고. 형수님이 그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라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네. 그래서 말인데 나는 막달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은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번에 산부인과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혹시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새벽이든 언제든 무조건 바로 오라고 했잖아. 근데 당신 혼자 있다가 응급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어떡하려고 그런 말을 해? 남편이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외쳤습니다. 그 모습에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는데요. 형님 눈치가 보여 남편 보고 내려가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제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첫 출산이다 보니 기쁨과 설레임을 느꼈던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잠시 방방 뛰던 남편이 다시 입을 뗐습니다. 안 되겠어. 형한테 전화해서 따져야겠어. 여보, 그건 안 되지. 그냥 참아. 엄마도 분명히 내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출산 앞둔 임산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형님이 딩크족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 뭐. 그래도 당신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 서운한 마음이 다 사라졌어. 나야 당연히 당신 편이지. 그럼 됐으니까 아주버님한테는 전화하지 마. 약속해.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 민주네? 잠깐만. 민주야. 그렇지. 우리는 이번에 못 내려갈 것 같아. 대신 네가 엄마 아버지 좀 많이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지금 막달이라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뭐? 하늘을 보냈다고? 그런 걸 뭐하러 보냈어? 알았어. 내가 잘 구워서 네 언니 먹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신우이가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남편은 한동안 통화를 이어갔는데요. 근데 형수님이 우리 안 내려온다고 뭐라고 한 모양이니까 네가 내려가면 많이 도와드려. 내 말이 그 말이야. 음식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난리인 건지 모르겠다. 아내 말 들어보니까 임신 유세 부린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그 말 듣다가 열받아서 바로 따지려고 했는데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전화 안 했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거리가 가까우면 잠깐이라도 다녀오겠지만 차까지 막히면 왕복 8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어떻게 내려가겠어. 암튼 내려가면 네가 말 좀 잘해줘. 그리고 한우는 잘 먹을게. 라며 남편이 전화를 끊는 모습에 제가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여보,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형한테는 말 안 했잖아. 그리고 민주는 원래부터 입이 무겁기로 유명하잖아. 그냥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런 것 뿐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당신 지금껏 민주가 말 옮기는 거 봤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가씨는 절대 그런 적이 없긴 하지. 거봐. 민주는 절대 함부로 말하고 다닐 성격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민주가 한우 선물 세트 보냈다고 하더라고. 한우 선물 세트를? 회사 사람들이 출산하기 전에 고기를 많이 먹어둬야 한다고 했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한우 구워서 당신 먹이라고 하더라고. 암튼 우리 아가씨는 속이 참 깊다니까. 어쩜 그렇게 바르게 잘 자랐을까? 그러게 말이야. 내 동생이지만 진짜 잘 크긴 한 것 같아. 민주가 말이야. 조카 빨리 보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 딸 태어나면 고모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긴 하더라고. 암튼 아가씨한테 너무 고맙네. 라며 제가 수줍게 웃었는데요.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시댁 가족들은 참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이 워낙 배려심이 많은 분들이다 보니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것인지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시누이도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다만 형님이 문제였는데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반대의 성격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결혼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둘이서 명절을 보냈고 명절 연휴가 끝나갈 무렵 시누이가 명절 음식을 잔뜩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엄마가 바리바리 싸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명절 때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 모르고 있었죠? 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다니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왜? 형수님이 또 사고 친 거요? 남편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시누이를 바라보는 모습에 제가 남편 팔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근데 형수님이 사고 친 게 맞는 거지. 빨리 말해봐. 암튼 형수님만 나타나면 참 버라이어티 하다니까. 남편이 시누이를 채근하자 시누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야?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면서 웃음이 나와? 혹시 형수님이 술 취해서 또 춤이라도 춘 거야? 뭐? 춤? 형님이 술 취해서 춤을 춘 적이 있었어? 말도 마. 형이랑 형수님 결혼하고 한 2달쯤 지났었나? 아버지 생신이라 외식하고 돌아와서 출출하다고 전 부쳐서 막걸리를 마신 적이 있었거든. 근데 막걸리가 달짝지근하다고 연거푸 마시던 형수님이 술에 취해서 마당에서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뭐? 본가 마당에서? 그래. 당신도 알다시피 본가 마당에 담도 낮아서 밖이 훤히 내다 보이잖아. 근데 거기서 춤추고 동네가 떠내려가라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그랬거든. 어머니랑 형이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형수님이 한덩치 하잖아. 그러다 보니 힘도 얼마나 세던지 꿈쩍도 안 하더라니까. 그날 엄마가 알아눕다시피 했잖아. 암튼 우리 집안 명물이라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지 남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시누이가 짜증스레 대꾸했습니다. 지금껏 잊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왜 또 꺼내고 그래?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랬지. 그나저나 이번에도 형수님이 사고 친 게 맞는 거지.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사실은 내가 엄마한테 다 말했거든. 말하다니? 뭘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언니가 작은언니한테 안 내려온다고 난리친 거 말이야. 그거 엄마한테 다 말했거든. 네? 아가씨, 그걸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어떡해요. 제가 당황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시누이가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오빠랑 통화하고 난 뒤 바로 엄마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온 거 있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형님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라며 시누이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말에 의하면 남편과 통화한 직후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다네요. 엄마, 나 연휴 전날 내려갈게. 운전하고 내려오는 거지? 작은 오빠네가 이번에 못 내려가니까 음식 가져다 주려면 차를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갈 생각이야. 그래, 잘 생각했다. 그렇잖아도 나도 둘째한테 내려오지 말라고 미리 전화했거든. 역시 우리 엄마는 좋은 시어머니라니까. 우리 엄마 참 잘했죠요. 이게 엄마를 놀리고 있어. 내가 니들 반 학생인 줄 알아? 그나저나 엄마, 혹시 큰언니가 작은언니한테 전화한 거 알고 있어? 형님 동서 사이에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큰언니가 작은언니한테 임신 유세 부르냐고 하면서 명절에 무조건 내려오라고 했다잖아. 뭐? 임신 유세? 그게 정말이야? 그래서 작은오빠 지금 엄청 화났더라고.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임신 막달에 얼마나 힘든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긴 임신을 해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겠어. 그리고 명절에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호들갑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명절 당일 새벽에 와서 일 조금 하면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저번 명절에도 밥은 실컷 먹고는 설거지 조금 하다가 다리 쥐났다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대자로 뻗어졌잖아. 결국 그 많은 설거지를 엄마랑 나랑 둘이 다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지가 일은 무슨 일을 한다고 임산부한테 내려오라 말아야. 엄마, 그러지 말고 큰오빠네는 그냥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떨까? 극기하는 시누이 입에서 그 말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답니다. 말도 마라. 그렇잖아도 저번 명절부터는 그냥 친정에 가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며느리를 차별한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아주 난리를 치잖니. 그러니 오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 나 같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면 얼씨구나 좋거나 그럴 것 같은데 참 신기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볼 때는 엄마 음식이 맛있으니까 음식 먹으러 오는 거야. 설마 그것 때문에 오려고. 엄마 벌써 잊은 거야? 저번 명절에도 그 많은 소갈비찜을 큰언니 혼자 다 먹었잖아. 와, 이건 뭐 갈비찜을 뜯어먹는데
손이 안 보일 정도더라니까. 그 모습 보는데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살이 더 찐 것 같던데 요즘도 집에 자주 오는 거야? 가까이 사니까 자주 오긴 하지.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다니까. 올 때마다 냉장고를 싹 다 털어가잖니. 얼마 전엔 네 아빠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서 냉장고에 자물쇠를 달아야겠다는 농담까지 하더라니까. 큰오빠한테 말은 해본 거야? 저번 달에 네 아빠가 네 큰오빠 불러서 뭐라고 했더니 그나마 요즘은 덜하긴 해.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한동안 하소연을 하다가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네요. 근데 둘째한테 전화까지 해서 임신 유세를 부린다고 했단 말이야?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어디서 감히 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첫째 내가 딩크족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불만이 많았지만 지들이 그러겠다는데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없으니 아무 말 안 했잖니. 근데 지가 뭔데 임신한 둘째한테 일을 하라 말아야. 그러다 둘째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지가 책임질 거야. 지금 엄마 말 듣는데 순간 번쩍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번쩍한 아이디어라니? 내가 언젠가 TV에서 봤는데 임산부 임신 체험복이 있더라고. 뭐? 임신 체험복? 그게 뭔데? 그때 TV 보니까 남편들은 임신한 아내의 고충을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거 입고 체험 같은 걸 한다나 봐. 세상에 별의별 게 다 있네 그래. 근데 그걸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언니한테 그걸 입고 일해보라고 하는 거지. 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내가 그거 입고 일하라고 하면 첫째가 잘도 입고 하겠다.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꼬실지는 좀 생각해 볼 테니까 우선 그거부터 알아볼게. 라고 말을 한 뒤 전화를 끊고는 열심히 알아봤다네요. 그리고 다음날 신우이가 시어머님에게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 내가 알아봤거든? 근데 임신 체험복이 대여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여 신청해놨어. 뭐? 대여도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걸 첫째한테 뭐라고 하고 입으라고 할 건데. 그것도 내가 생각해봤는데 큰언니가 작은언니한테 임신 유세 부린다고 했잖아.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 난 대체 네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선 내려와서 얘기해. 내려올 때 조심해서 내려오고. 우선 전화를 끊었다네요. 그렇게 명절 연휴 전날 신우이가 임신 체험복을 가지고 본가로 내려가자마자 형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큰언니, 저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큰언니한테 연락했잖아요. 무슨 일인데 답답하다고 아가씨가 싫어하는 저한테 전화를 다 해요? 큰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큰언니를 싫어하긴 왜 싫어하겠어요? 암튼 그건 그렇고 혹시 작은 오빠네 안 내려온다는 말 들었어요? 출산이 오늘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2주씩이나 남았는데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인 거죠. 임신한 게 유세도 아니고 너무 유세 부리는 것 같잖아요. 신우이가 잔뜩 성인한 목소리로 마치 들으라는 듯이 제 뒷담화를 했다는데요. 역시나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형님이 재빠르게 미끼를 물었답니다. 어머, 아가씨가 오랜만에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네요. 그러게 전에부터 동서가 불려시라고 아가씨한테 입이 침이 마르도록 말했잖아요. 임신은 둘이 좋아서 했으면서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큰언니 같았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말이죠. 당연하죠. 임신 그까짓 게 뭐라고 그 유세를 부려대는 건지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임신 막달이라고 그렇게 농땡이 안 부렸을걸요. 큰언니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당연하죠. 큰언니,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집으로 오실래요? 와서 수다 떨어요. 알겠어요. 제가 금방 갈게요. 라며 형님이 단숨에 본가로 왔다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형님이 신우이를 보고 흠칫 놀란 채 뒷걸음질을 쳤다네요. 어머 아가씨, 배가 왜 그래요? 설마 임신한 거예요? 아닌데. 2달 전에 볼 때도 분명히 멀쩡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은 언니가 착한 우리 엄마를 기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대여해왔지 뭐예요. 신우이가 5단에 있던 임신 체험복을 보여주자 이미 미끼를 분 형님이 호들갑을 떨어댔다네요. 이게 그 임신 체험복인가 그거구나.
저도 이거 TV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그죠? 완전 신기하죠? 작은 언니가 대놓고 유세를 부리는데 엄마가 믿질 않아서 내가 가지고 와봤잖아요. 당장 내일 낳는 것도 아니고 2주씩이나 남았는데 힘들어서 못 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당연하죠. 동서가 명절날 시댁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어머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라 동서가 대놓고 기만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니까요. 거봐 엄마, 내 말이 맞잖아. 큰언니 말대로 엄마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사람이 하나씩 착하다고 좋은 것만 아니라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적당히 시집살이도 시키고 그래야 하는 거야. 신우이가 시어머님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자 형님도 거들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너무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집안에서 하극상이 벌어지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동서를 무섭게 혼내셔야 해요. 큰언니 말에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야. 나도 1시간 정도 착용해봤더니 힘들 것도 없더구만. 엄살 부린 게 확실하다니까. 니들이 임신하고 출산을 안 해봐서 그런 소리라는 거지. 그래도 막달이면 힘들기 마련인 거야. 엄마 내가 지금 입고 내내 이랬잖아. 근데 괜찮다니까. 내 말 못 믿겠으면 큰언니도 입어보라고 할까? 그럼 우리 말 믿을 거야? 첫째는 임신이라면 질색팔색을 하는데 그런 걸 입을 리가 없지. 안 그러니 첫째야. 암튼 철없는 소리 그만하고 일들이나 해. 임신 출산을 안 해본 니들이 막달에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겠어. 라며 시어머님이 대놓고 형님을 자극했고 형님이 큰 소리를 쳤다네요. 어머니, 제가 임신 체험복 그거 입어볼게요. 그럼 제가 입고 명절 내내 일하면 제 말 믿어주실 거예요? 네가? 예, 아서라.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네가 그걸 입고 어떻게 일을 해. 10분도 못 가서 나가 떨어질걸. 내가 3씩이나 나와봐서 아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입고 시범을 직접 보여서 동서가 농땡이를 피우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일게요. 순간 형님의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났다는데 형님이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직감한 시어머님이 넌지시 대답했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어?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근데 만약 네가 오늘 내일 임신 체험복 입고 일을 하고 난 뒤 힘들지 않다고 말해주면 앞으로 내가 네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네 말 믿으마. 정말이죠? 알겠어요. 그럼 제가 입고 일해볼게요. 역시나 형님이 임신 체험복을 단숨에 입었다네요. 평소 형님은 많이 시끄럽고 깊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결국 형님은 임신 체험복을 입고 배가 볼록해진 채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웃음을 참아야만 했다는데요. 형님이 이런저런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이유였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형님보다 나이가 1살 더 많았지만 체감상으로는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형님은 임신 체험복을 입고 일을 시작했다는데요. 처음에는 신이 난 채 막 뛰다시피 했지만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전을 붙이면서 주먹으로 허리를 두드리더랍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물었다네요. 첫째야, 많이 힘들지? 그러게 내가 뭘 했니?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했잖니?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는데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지금 전 부치느라 더워서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혹시라도 힘들면 말해라. 시어머님의 말에 형님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답니다. 그런데 한 3시간이 더 지나갈 무렵 형님이 눈치를 살피며 말을 했다네요. 저기 더워서 그런데 잠깐만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다 올게요. 이 추운데 덥단 말이야? 제가 원래 몸에 열이 많아서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나갔다 오렴. 시어머님이 모른 척 대답을 했고 형님이 쏜살같이 밖으로 나갔다는데요. 밖으로 나간 지 30분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아서 시누이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내가 보기엔 큰언니 도망간 것 같은데? 뭐? 도망을 가다니?
밖에 나간 지 30분도 넘게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이잖아. 내가 볼 때는 그대로 주랭랑을 친 것 같아. 설마 그랬을라고. 진우이가 형님을 찾으러 밖에 나가봤더니 형님은 온데간데였고 문 밖에 임신 체험복만 덩그러니 놓여있더랍니다. 그 모습에 진우이가 임신 체험복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네요. 엄마, 내가 뭘 했어? 도망간 것 같다고 했잖아. 뭐? 밖에 첫째가 진짜 없단 말이야? 이거 봐봐. 이것만 놓고 도망갔더라니까. 첫째가 참 희한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진짜 연구 대상이네. 내가 그랬지? 얼마 하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질 거라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버티긴 했어. 그러게 말이다. 네 말대로 많이 버티긴 했네. 혹시 모르니까 첫째한테 전화 좀 해봐라. 시어머님 말에 진우이가 형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역시나 휴대폰을 꺼놨더랍니다. 결국 명절날 아주버님 혼자 자리를 했고 시어머님이 아주버님에게 물었더니 형님이 몸살로 알아 누웠다고 했다네요. 한동안 이야기를 하던 신우이가 배까지 움켜잡고 웃다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진짜 가관도 아니었다니까요. 임신 체험복 입고 30분도 안 됐는데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하나도 안 힘들다고 그러더니만 어떻게 냅다 토낄 수가 있어. 암튼 앞으로는 큰언니가 작은언니 절대 못 괴롭힐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신우이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 뒤 형님은 두문불출한 채 한동안 시댁에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출산을 한 뒤에도 한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요. 물론 나중에는 시댁에 오긴 했지만 눈치만 보고 있을 뿐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어요. 그리고 2년 뒤 제가 둘째를 가졌다는 말에 형님이 놀랍다는 듯 비꼬아서 말을 했는데요. 동서 진짜 대단하다. 하나 낳아서 키우기도 힘든데 무슨 임신을 또 했대? 결혼 전에 최소 둘은 낳자고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키울 때 빨리 키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임신 체험복 입어보니까 허리가 나갈 것 같던데 그 힘든 걸 뭐하러 하는 건지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형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신우이가 되물었습니다. 어머, 큰언니 그때 하나도 안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가만 보면 아가씨는 꼭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큰언니보다 작은언니가 나이도 더 많은데 이런 경우는 맞존대를 하는 거라고 하던데 큰언니는 왜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첫째는 왜 자꾸 반말을 하는 거니? 이게 말이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절대 반말을 하고 그렇지 않거든. 첫째야, 넌 배운 사람이니 배운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님. 형님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형님은 절대 반말을 하지도 않았고 우리 일에 참견하지 않고 있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형님이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작정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시댁 가족들, 특히나 시어머님이 워낙 시집살이 그런 것을 싫어하다 보니 씨알도 먹히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문득 명절만 되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가족끼리 한참을 웃곤 한답니다. 작년 명절에도 설을 며칠 앞두고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 애가 둘씩이나 있고 차도 막혀서 힘들고 할 테니까 그냥 내려오지 말고 친정에나 가던지 해라. 아니에요, 어머님.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본다고 지금 신나 있는데 당연히 내려가야죠. 거기다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해서 무조건 내려갈 거예요. 네 형님도 안 온다고 했으니까 니들도 집에서 그냥 쉬렴. 아니에요. 저희는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는 말에 시어머님이 수줍게 대답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서 내려오지 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손주들을 기다리실 게 분명했기에 우리는 명절에 시댁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시어머님이 먼저 배려를 해주셨기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배려는 상대적인 것이겠지만 며느리를 부려먹을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댁 가족들처럼
먼저 배려를 한다면 조금 더 행복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사연을 부탁해 구독자 여러분, 설 명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사연을 부탁해도 올 한 해 더욱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